한민족의 유일한 정통의학 사암진법. 그 사암진법을 알면 나와 내 가족의 건강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사암진법이 수록된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의과학적으로 고찰할 수 있게 되면 사암침의학의 명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사암침 아카데미. 사암침 아카데미는 사암도인 침구 요교를 첫 장부터 끝장까지 의과학적으로 고찰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겸해서 심화 과정 간질 특집으로 엮어드리고 있었어요. 요결 제9장 다음 원문 중에 9번째증 풍담. 이것은 간질을 말한다. 지난 시간엔 폐승격증 간질을 토론했고 이번 시간은 간승격증 간질 함께 토론해 봅니다. 이 그림 잘 봐주세요. 유소아들이 어떤 경우엔 태어나서부터 간질을 앓는 경우가 있어요. 초기 유아 간질, 최대 하루에 100회 이상 발작하기도 한대요. 오늘 시간은 특히 이러한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혹시 지금 애터 모멘트 상태에서 이 방송 보시고 계시다면 중간에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녀를 케어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사암침법이 소개됩니다. 사암침법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요, 기량작용이라는 게 있는데 특히 교감신경, 즉 심파데틱 너버 시스템과 부교감신경, 즉 패라심파데틱 너버 시스템이 작용, 반작용, 반작용, 작용, 시소를 이루면서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력을 발휘해요. 그런데 유소와 간질의 경우, 물론 성인들도 마찬가지지만 대표적인 두 신경 전달 물질의 기량작용의 교란, 혼란 때문에 간질이 발생합니다. 먼저 간질의 정의,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보단 조금 길다. 간질은 중추신경계의 전기적 리듬이 교란되어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간질에 관계된 두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을 먼저 살펴보면 감마 아미노부티릭 애시드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가바라고 하죠. 이것은 해피 호르몬과 같은 거예요. 즉 칼밍, 진정작용을 돕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그런데 글루타메이트라는 신경 전달은 이것은 흥분 신경 전달, 액티비티한 어떠한 흥분을 뇌로 전달해요. 피드백을 받아서 또 흥분을 지원합니다. 칼밍 모드 그리고 흥분 모드, 그 두 신경 전달 물질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면서 기량작용, 작용, 반작용, 반작용, 작용이 적절히 제어되면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정상적인 항상성이 유지돼요. 그런데 가바, 이것은 적고 글루타메이트, 이것이 너무 많이 증폭이 돼. 분비량이 과다해지면 몸이 뒤틀립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간질. 이것 기억해 두세요. 키워드예요. 대뇌 펑셔널 맵, 1차 체성 감각 영역이 있고 1차 운동 중추 영역이 있어요. 우리 몸의 각 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어떠한 행위를 하려고 할 때는 뇌의 전기적 신호, 그리고 중추신경을 통해서 또 말초신경으로 전달되지요. 수신 뉴런과 메시지 전송 뉴런 사이의 혼선, 그것은 가바 그리고 글루타메이트의 기량작용 실패, 작용, 반작용, 반작용, 작용, 적절히 글루타메이트가 필요할 때는 그 신경 전달이 더 증폭되고, 그리고 그 상황이 끝나면 가바, 즉 칼밍 모드 작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된 것, 뇌에 혼란이 온 것, 그로 인한 뒤틀림, 간질. 초기 유아 간질을 일으키는, 그래서 뇌의 혼란을 초래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시스템적 병증이 있는데 1. 급성 영아 간부전 다기관 침범 증후군, 2. 발달성 및 간질성 뇌병증 1이라는 게 있습니다. 발달 및 간질성 뇌병증 1, 이것은 유아 경련으로 알려진 발작 유형을 특징으로 하는 발작 장애입니다. 경련은 일반적으로 1세 이전에 나타납니다. 발달성 및 간질성 뇌병증 1은 ARX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건 유전 질환이에요. 둘 다 유전 질환이에요. 초기 유아 간질 발작은 가장 큰 게 결국은 알고 보니 유전 질환이다. 보다 상세히 살펴봅니다. 급성영아 간부전 다기관 침범 증후군. 생후 1년에 발생하는 급성 간부전을 특징으로 하는 희귀한 유전성 질환, 간실질 간질환으로 성장장애, 근육긴장 저하, 중증도의 전반적인 발달 지연, 발작, 간기능 비정상, 소구성 빈혈 및 혈청 젖산염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간질은 근육이 오그라드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간질 발작 이전 상태, 아니 24시간 발작하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발작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육 긴장이 저하돼요. 오히려 근육이 무력해요. 발작 전 상태에선 오히려 근무력증이에요. 기운이 없다고요, 근육이. 그런데 가바와 글루타메이트의 언밸런스로 발작을 일으킬 땐 뻣뻣해지죠. 긴장이 되면서 오그라들죠. 두 번째, 발달성 및 간질성 뇌병증 1이란 ALX 유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 유전자는 다른 유전자의 활성을 조절하는 단백질, 그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한 지시를 한다. 그런데 이 ALX 유전자 결함, 돌연변이, 이게 또 소아 간질의 중요 원인이에요. 뇌병증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나 질병을 의미합니다. 이는 뇌가 작동하는 방식에 변화가 있거나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변화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신상태의 변화로 이어져 혼란을 야기하고 평소처럼 행동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화살표 봐주세요. 여기 뇌에 영향을 미치는 신체의 변화가 있을 때 이 뇌병증이 발생한다. 그로 인한 여러 병증 중에서 간질이 있다. 그런데요, 이것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신체 다른 장기의 변화는 간 실질의 간질환, 간 자체가 지금 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 자체의 결함, 급성영아 간부전 다기관 침범 증후군, 즉 간기능 부전으로 인해서 여러 장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1원인. 또 하나, 뇌병증은 ALX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은 곧 간기능 부전을 또 불러일으킨다. 둘 다 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초기 유아 간질, 그런 어린이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스킵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간부전 다기관 침범 증후군은 간경변 또는 간경변 유사 질환입니다. 고로 간허증이 아니라 이것은 간실증에 가까운 질환으로 봐야 돼요. 간부전으로 다기관에 문제가 생겼다. 그런데 간부전 중에 특히 간경변이 다기관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말로 간경변이다 또는 간경변 유사 질환이다. 그런데 이게 유전적 결함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발달성 및 간질성 뇌병증 1, 간기능 장애가 있는 환자에서 의식이 나빠지거나 행동에 변화가 생기는 것, 이걸 간성 뇌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간성 뇌병증 때문에 뇌병증이 생길 수 있대요. 그로 인해서 간질이 발생할 수 있대요. 여기 논문 제목만 읽어드리고 주소 이렇게 표기하니까 상세한 것을 더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스탑 시켜놓고 이 주소 구글 검색으로 확인해 보세요. 간성 뇌병증, 간경변증이 있는 소아 환자의 조기 진단이라는 논문에선 어린이들이 간경변 또는 간경변 유사 질환이 생길 수 있대요. 특히 초기 영아 간질 환자에게서. 또 간경변증 환자에서 간성 뇌증, 즉 간성 혼수의 위험 인자로서의 간질 코호트 연구라는 논문도 역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빌려온 논문이에요. 간성 혼수, 간성 뇌증, 간성 뇌증의 초기 증상인 간질 중첩증 증례 보고, 초기 유아
또는 성인들의 경우 간경변이 가장 큰 원인인자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 다른 논문, 간성 뇌병증으로 인해 악화된 발작장애 증례 보고. 그러니까 많은 논문들에서 유수와 초기 간질 발작, 그 원인을 대부분 간 때문이다, 간질환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이 그러니까 간성격 써야 되겠구나. 요결 제1장 중풍문 간중이라는 증을 3, 4번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간중은 간이 울결된 것, 즉 간이 오그라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간성격이 아닌 다른 요법을 쓰셔요. 읽어드릴게요. 그 경험담. 13세 소아가 야제 까닭에 아버지가 손으로 왼 뺨을 쳤는데 자국은 있으나 우는 것은 그치고 아침에 음식이 자약하더니 소간에 복부가 부홍한지라 단독 태열이 아닌가 하여 대장정격으로서 치료했으나 효험이 없고 일모에는 발경이 되나 빛이 푸르지 않고 등에서 땀이 나는지라 다시 경풍기란인가 의심하여 태충을 보하고 소부를 사했으나 또 불효하더니 간중방을 쓰므로 견효하기 여신하였으니 급타줄경이 경풍기란이 되지 않고 간중이 된 것은 무슨 까닭인가. 소아는 혈기가 미완하여 간기가 항상 미약한지라 변원 미달지제의 수사가 가장 먼저 되는 까닭으로 간중이 된 것이다. 변원 미달지제, 장기가 덜 완성된 상태다. 그런데 이 아이의 상태는 간이 오그라들었다. 그런데 서의사 중에 삼도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There is a famous saying among doctors, children are not little adults. 무슨 말이냐면 의사들 사이에는 어린이는 작은 어린이 아니다 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니 이들 삼도인 침구 요결을 읽어봤나 봐. 변원 미달 지제에 이것을 이해한 거예요. 3, 4부님, 어린이는 간기가 항상 약하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말은 간이 허하다 이 말이 아니에요. 간이 아직 미완성 단계, 그래서 급타졸경이라든지 어떠한 충격을 받을 때 간이 깜짝깜짝 놀래기도 하는데 특히 어린이들은 간이 잘 놀랜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유수와 간질에 관해서는 이보다 더 사실일 수 없습니다. 어린 시절의 뇌는, 이것을 뇌와 간이라고 말해봅시다. 그러니까 그 유명한 말을 인용한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어린 시절의 뇌와 간은 매우 유연하며 발달 단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간질 뇌 활동은 뇌의 모양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신경회로를 변경하여 평생 정신적, 심리사회적, 운동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린이의 뇌에 간질이 미치는 영향은 성인의 뇌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어린이의 뇌는 끊임없이 모양이 바뀌고 발달하므로 더 유연하고 유연해집니다. 성인의 경우 간질은 특정 뇌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의 경우 발작이 이러한 기능의 발달을 완전히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간질 장애가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지 지연, 사회적 기술의 손상, 심리적 발달 문제, 기억장애, 언어장애, 간질로 인한 돌연사 위험은 아주 미약하대요. 어쨌든 평생 이러한 상태로 살아갈 수가 있다. 발달 장애까지 올 수 있다. 그런데 어린이의 뇌는 아직 발달 단계에 있다. 완성 단계가 아니야. 미완성 단계야. 그래서 사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삼도인의 말씀, 간 역시 아직 미완성, 작은, 발달하지 않은 단계이므로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증상은 간경변 비슷한 증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에게 간성격 쓰는 건 무리다. 비록 간중, 간이 오그라들었긴 해도
간경변 유사 증상이기는 해도 그러나 아직 미완성 단계에 있는 어린이에게 간실증으로 보고 간 성격을 쓰는 건 병은 나았을 때 사람이 죽는다,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변원 미달 지제에, 즉 장기가 덜 완성된 상태에서의 간중, 간이 맞았다. 3, 4번님의 말씀으로 볼 때 어린이가 비록 간경변 또는 간경변 유사 질환으로, 물론 이것이 유전적인 결함 때문이지만, 그래서 간질 발작을 할 땐, 그렇죠? 간 성격 대신 마일드한 간 성격인 간중방을 적용해야 한다. 3, 4번님의 말씀 중에 중요 내용 다시 인용하면서 결론 지어드립니다. 소아는 혈기가 미완하여 간기가 항상 미약한지라 변원 미달 지제의 수사가 가장 먼저 되는 까닭으로 간중이 된 것이다. 아직 어린이라서 간이 정상 크기가 아니야. 그래서 사기 침범이 쉬워. 그런 의미에서 미약이라는 말이에요. 미약. 어린이는 간이 호하다라는 말이 아니고 간의 크기가 작다. 그래서 미완성 장기이기 때문에 사기 침범이 쉽다. 그런데 급타절경이라든지 아니면 엄청난 미중유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간이 오그라든다. 간경변 비슷한 증이 된다. 유사증이 된다. 고로 유소아는 간 성격 아니고 마일드한 간 성격인 간중방을 놓는다. 간중방은 합곡사, S곡 붙이는 거예요. 태충은 N극면 붙이는 거예요. 양쪽에 다 놓으세요. 양쪽에 다 놓아 봐야 4개. 4개면 한 개 15원씩이니까 60원. 60원. 매일 갈아 붙이세요. 그리고 한 번 쓴 건 버리는 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붙여줬는데 떨어졌네. 보는 즉시 다시 붙여주세요. 그날 붙인 건 버리고 유소아의 간질, 간중방, 성인은 간성격. 그러면 다음 시간엔 3초 정격증 간질.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한 번쯤은 다룬 적이 있긴 있는데 아주 상세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의과학적인 근거와 함께 상세하게 다루질 않았어요. 다음 시간엔 3초 정격증 간질 증후군 함께 살펴봅니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